네, 안녕하세요. 전업가장입니다. 벌써 2019년 2달이 지났습니다. 6분의 1이 지난 거죠. 와, 시간이 정말 빨라요. 이제 어린이날 선물 사주고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추석 지나면 연말 시상식 하게 생겼습니다. 27일 수요일, 28일 목요일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27일은 저희 딸 어린이집 졸업식이었고 28일은 유치원 예비 소집일 겸 입학식이어서 어차피 오전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컴퓨터를 켜지도 않았습니다. HTS는 안 보면 안 볼수록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식 세계에서 잠시 나와 있었고요. 제 딸이 2015년 12월생으로 이번에 5살이 됐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5세, 그러니까 만 3세부터는 다닐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유치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아요.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이번에 예비로 붙었습니다. 무슨 대학 입학도 아니고. 당연히 돈이 많으면 사설 유치원 좋은데 그냥 돈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렴하면서도 좋은 곳, 가성비 좋은 데를 보내려니까 경쟁이 심합니다. 유치원은 가성비 좋은 곳으로 보내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하고 따로 한 달에 3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추가 비용이 없어서 더 큰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는 예비 순위가 18번으로 택도 없었습니다. 아니, 조그만해 하나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게 마음 놓고 못 보내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누가 애를 낳고 싶겠냐고요. 그러니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내려가죠. 그렇게 돈 들여서 다자녀 정책, 지원, 혜택 돈 주면서 풀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줘야지. 아주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어. 에휴, 다들 애 낳지 말라 그래. 그냥 고생만 죽어라 하니까. 가성비 좋은 유치원에 어렵게 들어가긴 했는데 이번에 제 딸 유치원을 보내면서 딸한테 좀 미안하고 씁쓸해지는 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제 딸 어린이집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집에 여유가 있는 친구 둘 셋 정도는 한 달에 70에서 100만원 정도 하는 사설 유치원을 보내더라고요. 뭔가 해서 봤더니 원어민 영어 수업을 포함해서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잘 짜여 있고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2~3명 정도는 사립 유치원에서도 좀 소수로 운영되는 괜찮은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돈 내면 들어가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엄마들은 어디가 됐네 안 됐네, 어린이집은 아직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둥 이렇게 부류가 저절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제 와이프가 이런 걸로 뭐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제가 혼자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유치원 보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인생에 있어서 유치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물론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걸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미안한 거죠. 딸이나 와이프한테.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는 중학교부터 정규 과정으로 돼 있어서 그때부터 Hello,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하고 배웠는데 확실히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딸 졸업식과 입학식 때문에 매매를 못한 얘기를 하다가 잡설이 길어졌네요.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은 자유롭게 키우고자 하는 부분이 와이프와 저의 생각이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은 부모들의 공통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 우리 돈 많이 벌어요. 어제 유치원 갔다가 처가댁도 들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핸드폰에 북미 회담 결렬 이러면서 뉴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보니까
이게 오늘이었는데. 우선 SK 하이닉스,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좋아하는데 수요일, 목요일 하락세가 너무 좋았어요. 요새 약간 역방향을 타는 바람에 손실을 조금 보기는 했지만 수요일, 목요일에는 그래도 매도 진입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건설, 주식 선물 종목 중에 남북 경협하고 엮여있는 종목이 이 두 종목인데, 어제 뉴스가 뜨자마자 이거 보세요. 이런 빅 이슈에 선물 매도로 이거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저녁에 HTS를 켜보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물론 제가 장중에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100%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다 지난 차트 놓고 보면서 경기도 못 뛰어본 거에 대해서는 아쉬워는 할 수 있잖아요. 다 지난 차트 보면서 선긋기 하고 이때 들어갔으면 몇 프로 수익인데 가만히 놔뒀으면 몇십 프로 먹는 건데 하면서 아쉬워하기, 이거 초보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차트 보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저 새끼는 왜 떨어지는 종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물 매매가 아니라 주식 선물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방식인 겁니다. 물론 주식 하시는 분들은 10명 중 8, 9명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모르고 계시는 한두 분을 위해 아주 간단히 개별 주식 선물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지수 선물 옵션은 코스피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것이고, 개별 주식 선물은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선물 옵션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물의 개념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겠죠?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지금 네이버로 찾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의미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금덩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현물은 A라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팔고 싶네? 근데 B라는 사람은 사고 싶어. A가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0원에 팔고 싶대. B는 금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000원이면 적정 가격이다 판단을 하고 10,000원을 주고 금을 가져와. 그럼 이것을 현물 거래라고 하는 거죠. 돈을 주고 물건을 바로 받아오는 것. 그런데 예상대로 금 가치가 올라서 B가 C라는 사람에게 12,000원에 팔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수익을 보려고 12,000원에 판매를 했더니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11,000원으로 내리고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안 사. 본전만 하자 해서 10,000원으로 내렸는데도 아무도 안 사. 여유가 있으면 계속 기다리면 되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돈이 급하게 되면 9,000원에라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9,000원에 내놨더니 지나가던 행인이 사는 거야. 그럼 1,000원 손해.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기회 비용까지 손실. 그런데 이 금을 막 돌아다니면서 불특정 다수한테 팔면 돌아다니느라 힘들고 누가 살지도 모르고 여러모로 힘든데, 귀금속 파는 시장 안에 매매방이 있네? 그리고 매매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출입료를 200원 내래. 그리고 금덩어리를 사고 팔 때 봉지에 넣어야 하는데 그 봉지값이 500원씩이야. 그래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니까 여기 시장으로 들어가야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시장에서 금을 10,000원에 사서 9,000원에 팔고 출입료 200원, 봉지값 500원 해서 1,700원을 손실 본 거죠. 이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주식 현물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그 금덩어리가 지금은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아. 한 달 뒤에 금을 줄 건데 한 달 뒤 금 시세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서로 얼마에 거래하자는 약속은 할 수가 있어. 한 달 뒤 그때 금 시세가 얼마가 됐던 10,000원에 사고 팔자. 그런데 한 달 뒤 가보니까 금 시세가 5,000원이 된 거야. 그럼 A는 오늘자 기준 5,000원에 현물로 팔아야 하는 금덩어리를 B한테 10,000원에 팔아버렸네. 그럼 5,000원 수익인 거지. 한 개를 팔아서 다른 곳에 가서 두 개를 살 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B는 오늘자로 5,000원에 살 수 있었던 금을 10,000원에 사게 되는 거야. 오늘 현물로 거래했으면 두 개를 살 수 있었는데 한 개밖에 못 샀네. 5,000원 손해를 보는 거지. 결국 지금 금덩어리 물건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한 달 뒤에 물건이 오기로 한 특정 날짜에 내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겠다. 서로 다들 그냥 야부리를 터는 거야. 있지도 않은 물건 가지고. 근데 물건이 없으니까 비닐봉지 살 필요도 없지. 그냥 얘기만 할 수 있는 커피숍에 비용만 조금 내면 되고, 선물 거래를 할 때는 A가 돼서 판다고 야부리를 털 수도 있고 B가 돼서 산다고 주댕이를 나불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특정일에 10,000원에 팔게 라고 야부리를 털었는데 그날 현물 시세가 5,000원인 거야. 그러면 5,000원 수익을 볼 수가 있고, 현물 시세가 15,000원이면 5,000원 손실인 거죠. 반대로 10,000원에 산다고 약속했던 사람은 특정 날에 금 시세가 15,000원이면 5,000원 싸게 사니까 수익이고, 금 시세가 5,000원이면 5,000원에 살 수 있었던 금을 10,000원에 사야 하니까 5,000원 손실인 거죠. 정리하자면 판다고 야부리 터는 매도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져야 수익이고, 산다고 주댕이 놀리는 매수 포지션은 가격이 올라야 수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장 안에서 두 가지 포지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지수 선물은 금덩어리 대신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가지고 저딴 짓을 하는 것이고, 주식 선물 매매는 금 대신 개별 종목의 주가를 가지고 저딴 짓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일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를 맞추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 옵션 하면 홀짝 게임이다, 파생 상품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지수 선물 옵션은 우선 레버리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예측하기도 힘들고, 옵션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락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선물 옵션으로 한 방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별 주식 선물은 현물 주가의 움직임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현물을 하나, 선물을 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현물은 1년, 2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선물은 한 달에 한 번씩 만기일이 있어서 그 전에 청산을 하던지 롤오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요. 좋은 점은 세금이 없다는 점.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을 해서 10억 원어치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현물은 330만원 정도의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을 하지만, 선물은 0.3%의 세금이 없어서 아주 약간의 수수료만 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물보다 레버리지를 더 사용할 수가 있고, 미수와는 다르게 만기일까지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물과는 다르게 양방향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단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물보다 할 수 있는 종목 수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량 종목 130개 정도만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등락폭이 큰 주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 선물 매매는 큰 메리트가 없기는 하죠. 매매할 수 있는 조건에 진입 장벽이 살짝 있어서 50시간 이상의 모의 투자 경험 시간을 채우시고 20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야만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애 키우기 힘들어지는 현실에 대한 푸념과 개별 주식 선물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형주, 수급주, 세력주 많은 매매 기법들이 있는데 모든 자기 손에 맞는 칼을 만들어야 호랭이를 많이 때려잡을 수 있겠죠. 자기 손에 딱 맞는 칼 만드셔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칼을 만들다 손목이 잘려 나갔습니다.